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맡은 이한근입니다. 주제는 환단고기 국통맥.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통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기 9210년, 신시 개천 5910년, 단기 4346년, 서기 2013년. 한문 잘 읽죠? 강사 이한근, 후원 대한사랑에서 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단국에서는 우리나라 역사가 최초의 시험국가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12분국으로 다스려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2분국 중에 여기 보면 수밀이국과 우르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밀이국과 우르국이 천산산맥을 넘어서 이집 중동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문명의 발생지로 수메르 문명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다가 자기 식민지를 개설을 해요. 그 식민지 국가가 우르국과 바빌론 도시국가입니다. 이 바빌론이 수메르예요. 수메르 국가.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도시국가거든요. 이 도시국가가 그리스로 가서 다 도시국가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고대 유럽 문화는 도시국가로 발전을 했어요. 그랬던 증거가 있어요. 이 수메르인들, 그러니까 최초의 한국의 12분국 중에 우르국과 수메르국이 건너가서 건설한 게 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뿌리는 한국이 된 거죠.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허 문명 이 4대 문명이 있는데 이 4대 문명보다 최소한 1000년, 이나 2000년이 앞선 문명이 여기 홍산 문화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된 건데 어떻게 문명의 발생지, 이 4대 문명의 발생지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지금 이 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다면 왜 우리 국사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느냐 하면 이게 일제시대 때 우리 역사 교육을 많이 당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통맥이 말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서교 한구 변조 사건입니다. 이 큰 대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한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인구왕자, 임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걸 나라국자의 약자라고 얘기를 해요. 나라국자. 이 임자에다가 큰 대자 덧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한이로 글자 하나를 바꾸면서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역사가 한 사람의 신화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거를 일본 애들이 한 거예요. 보면 삼국지사 전덕본에는 분명히 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도대제 영인본 요거는 이제 경도대제 일본 애들이 경도대제는 만든 거거든요. 일본 애들이 이거를 바꿔버렸어요. 자, 그걸 누가 했냐? 이 이만희 시류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얘가 그때 바꾼 거예요. 1920년 일본 경동대제 나이토 교우지로 교수와 이만희 시류 조교가 공모하여 삼국유사 전덕본을 극비리에 날조하고 영인하였다. 그들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광개후에 경도대제 영인본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배포하였다. 자기네들 날조라고 그 경도대제를 막 만들어서 막 이게 참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보면 서교 한과 이게 나라국자잖아요, 그죠? 그 약자로 쓸 때 요거 임금 민자를 쓰거든요. 요거를 이 국자를 서교 한인지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아유, 동경대학에 1904년에는 서교 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1921년 역사 왜곡을 이게 21년이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역사 왜곡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우리 1919년 3.1 만세운동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역사 왜곡을 애들이 시작하면 안 되겠다. 한국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신을 말살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얘네들이 나온 거예요. 1919년 그 3.1 만세운동 이후로 깜짝 놀라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21년 그때는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 이 사람은 러시아 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북아 고대사에서 단군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만큼 단군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째서 그처럼 중요한 고대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부르는지 도대체 할 수가 없다. 러시아 고대사 세미나 중에서 자기네들도 이제 세미나 이런 거 할 거잖아요. 학자들 모여가지고 이 사역자 푸틴이라는 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만 오히려 이걸 부정을 하고 있는 실제로죠, 실질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참된 역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고조선의 영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판단록에서 얘기하는 고조선의 영토예요. 요거를 보면 좀 반갑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역사 시간에는 동이족의 영토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이족의 분포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역사 시간에는 동이족의 분포도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그게 분포도가 아니라 실제로 다스렸던 땅 영토였다는 거죠. 여기서 막 고인돌하고 비판 청동검하고 나오잖아요. 유물들이. 그럼 고고조선의 전용 유물이거든요. 그리고 고조선은 진안, 번안, 마한의 이 3안으로 다스렸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려는 이제 제후국가입니다. 실제로 단고조선은 70여 개 정도의 제후국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천자의 나라죠. 단군이 다른 말로 천자예요. 단군이 천자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는 부단군이 있었던 거고요. 자, 고조선은 3왕조 시대가 있었는데요. 고조선의 실질적으로는 제1왕조는 송화가 안서달 시절. 여기서 송화가 안서달, 두 번째 백악산 안서달, 세 번째 장당 안서달 해서 수도를 3번을 옮겨요. 세 번을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고조선은. 그러면서 첫 번째 옮겼을 때는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서 옮겼거든요. 처음에는 삼한시대, 아까 마한지라는 변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삼한시대, 배당군이 부당군을 다스렸던 시대고요. 두 번째는 삼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정치적 독립을 해요. 대신에 군권을 아직 배당군이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만, 그러니까 자치권? 자치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번안하고 마한의 자치국가가 되는 게 두 번째 나라고요. 세 번째는 아예 대부야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서 번안하고 마한이 군사권도 가져가고 아예 독립국가가 되는 거죠. 이게 고조선은 실제로 3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사시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동이족의 분포지역. 이렇게 우리는 이게 동이족의 분포지역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선사시대다라고 이제 배웠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국가가 확립이 안 됐다라고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환단국에서 보면 이렇게 왕조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의 왕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환단국에서 얘기는 실제 우리 삼국시대 지도라고 얘기를 해요. 고구려 제국, 대백제 제국, 그리고 신라 제국. 일본은 요만큼만이 실제 일본들의 땅이었고 나머지 다 우리 삼국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땅. 이게 실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 백제가 여기도 땅이 있었나요? 이게 좀 미실적인데 예전에 태양 사진기 본 적 있어요? 용사마가 나와가지고 막 태양 사진기 모르나? 배용진이 와가서 당군 광개토대왕 역할을 하고 막 이제 청룡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 막 싸우는 그런 경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광개토대왕이 그 관미성을 치러 가는데 관미성 밑을 여기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관미성. 여기는 백제를 치러 가는 거예요. 서백제를 치러 가는데 여기를 치러 가요. 여기 이쪽으로 관미성을. 여기가 서백제의 수도라고 보는 거예요. 태양사진에서는 분명히 여기라고 삼도반도 위쪽에 있는 요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를 치러 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근처고왕 드라마가 대륙의 꿈인가 그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대하 드라마를 안 좋아하는 거 요즘에 드라마. 거기에서는 최근에 했던 이제 우리 만든 드라마에서는 그 관미성의 위치를 강화도 어디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왜?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드라마, 요즘 한류 드라마 해서. 근데 중국의 백제 땅이 중국에도 있었다라고 그러면 중국 애들 안 산대요. 그래가지고 그 위치를 강화도에다가 어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드라마가 하나는 여기 있었다 얘기를 하고 하나는 여기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강화도에 있었다는. 근데 이 시절을 보면 너무 웃기게 한성이 여기 있었고 강화도 바로 앞이잖아. 서울하고 강화도 가깝잖아요. 두 개 수도가 있을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안 돼요. 진짜 너무 이 정도면 그 정도 강력한 정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도 좀 애매한 거죠. 이게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영토예요. 이게 뭐 부여성, 백암성, 안시성 많이 유명하죠. 그죠? 안시성, 졸본성, 요동성 위치가 안시성 위치.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고구려 영토를 거의 3분의 1로 줄여버리는 거죠. 네, 더 넓은 영토를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야. 또 일본 애들이 이걸 다 지워버렸어요. 이게 실제로 고구려 영토 다 영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베리아, 여기가 예니세이가거든요. 러시아 땅이에요. 지금 시베리아죠.
이건 좀 뻥이 좀 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 직할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후 국가들, 그러니까 고구려에 충성을 맺히는 그런 국가들 있죠. 그런 국가들 영토까지 다 표시를 한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타타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구려의 그 뭐라 그러지? 복속이 됐던 민족 중에 우리 선비족 말고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무슨 족? 이 시베리아 땅을 선비족의 땅이라는 거, 시베리아 땅의 어원을 선비족의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베리아가 선비족의 땅.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가 다스렸던 부족, 하나의 부족이죠. 선비족이라는 부족. 그 부족의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베리아 지역 전체가.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도 몽고 반점이 있어요. 인디안 애들도 몽고 반점 있고, 중국만 없고, 일본 애들이 있고, 몽고 반점 있는 애들은 우리랑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몽고 반점 또 얘기를 하면 터키가 우리랑 형제 국가다 얘기를 하는데, 터키는 4분의 1이 몽고 반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피가 많이 섞이게 했는데, 애를 넷을 낳으면 한 놈만 있는 거고, 나머지 셋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형제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영토가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가 무너진 다음에 발해의 영토라고 합니다. 발해. 우리 발해라고 배웠죠. 근데 실제 이름은 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해가 아니라 대진. 발해라는 이름은 여기가 발해만이에요. 바다 이름이 발해만이거든요. 중국 애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대진이라는 나라를 지어버리고 발해에 있는 나라다. 해동성국이다. 동쪽에 있는 성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땅을 다스렸다는 것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발해라고 이름을 했어요. 이게 발해의 실제 영토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름은 원래 참 이름은 대진이 맞는 거고요. 자, 이게 발해 오경.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발해 오경입니다. 이게 발해 오경. 여기가 수도였고요. 상경, 동경, 서경, 남경. 이 오경은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부터 오가 제도가 있었어요. 오가. 마가, 오가, 구가, 개가, 저가. 고구려 때도 그랬고 조조선 때도 있었고 오가 제도. 우리나라는 오가 제도 많이. 신라도 구주 오소경이었어요. 그죠? 구주 오소경이라고 했었어요. 그런 영토. 근데 이거는 이제 역사 왜곡을 시키는 친구들이 동부공정 하면서 왜곡을 시키니까 이렇게 축소가 된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이 아니라 이 위가 다 대진의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고려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의 지도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하면 뭐냐면 원나라가 지금 누구 하죠? 지금 누구지? 기황호인가? 드라마 하고 있던데 기황호 봐요? 아 드라마는 안 보는구나. 치기가 드라마 사극을 안 좋아하는 거. 그거 보면 이제 원나라가 침략을 원나라가 와가지고 고구려가 이제 원나라 말을 듣잖아요. 원나라 말을 잘 듣게 되는데 근데 원나라가 고구려를 다스리기 위해서 두 개의 그 설치를 하는데 하나는 동령부고 하나는 쌍성 총괄부를 설치를 해요. 근데 웃긴 게 동령부 위치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동령부 위치는 이쪽이고 여기가 쌍성 총괄부를 설치를 한 거예요. 이 쌍성 총괄부를 다스렸던 사람이 나중에 이성계인데 이성계가 다시 고려에 조선을 세우게 되는 그 자기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쌍성 총괄부가 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의 영토는 요만큼인데 동령부하고 쌍성 총괄부가 고려 영토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를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한 부서인데 고려 땅 밖에 있어요. 그럼 뭐가 좀 어폐가 안 맞잖아요. 그죠? 고려를 다스리려면 고려 땅에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유엔군을 우리나라 땅에다 설치했지 북한 땅에 설치 안 하죠. 그렇다면 여기가 실제로 고려의 땅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이게 또 역사 왜곡을 당한 거예요. 역사 왜곡의 흔적이죠. 여기 동령부와 쌍성 총괄부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걸 집어넣으면 실제로 요 위쪽은 다 고려의 땅이었다. 이게 진짜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이 쇠퇴하자 동령부와 쌍성 총괄부를 공격하여 국민왕이 수복한 고려 영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좀 만리장성,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만리장성은 여기서부터 자유한세태부터 여기 산해강까지 여기까지가 만리장성이거든요. 이게 만리장성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거를 늘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했다라고. 그런 이유는 요즘에 동북공정을 하면서 이 고구려의 영토가 다 자기네 거다
라고 얘기